그거 아셨어요? 2026년 3월 4일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수입품에 15% 보편 관세를 때리겠다고 전격 발표했을 때 사실 테슬라에게는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원가 폭탄이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 말이에요. 수많은 월가 전문가들이 만약 이 조치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 마진율은 박살나고 주가도 곤두박질 칠 거라고 경고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오히려 다가오는 이 끔찍한 위협 속에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천재적인 대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관세 공포로 패닉에 빠진 지금, 과연 폭풍 전야의 긴장감 속에서 그가 꺼내든 생존 카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테슬라를 단순한 제조업의 한계에서 끌어올리고 있는지 오늘 영상이 그 소름 돋는 퍼즐을 완벽하게 맞춰드릴 겁니다. 저는 글로벌 무역 정책의 변화와 그에 따른 거시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요. 만약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만 알고 싶은 경제 이슈, 금융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어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언급한 새로운 무역 정책의 타겟이 테슬라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비용 폭탄의 예고장이라는 점입니다. 이 관세는 앞서 맡고 있던 중국산 제품을 막는 게 아닙니다. 멕시코, 대만, 유럽, 한국 등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예외 없이 추가로 15%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강력한 글로벌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선언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테슬라를 미국 차라고 부르지만 자동차 한 대가 뚝딱하고 미국 땅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테슬라 차량 한 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만의 TSMC에서 설계하고 제조한 첨단 자율주행 반도체 칩, 아시아 국가들에서 정밀하게 조립된 카메라 모듈과 센서, 그리고 멕시코 공장을 거쳐서 들어오는 수많은 중간 부품들이 필수적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최근 발표한 글로벌 공급망 분석 리포트를 살펴보면 테슬라 역시 북미 외 지역에서 조달하는 핵심 부품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만약 이 관세가 정식으로 발효되어 테슬라가 차를 만들기 위해 수입하는 이 수많은 부품들이 미국 국경을 넘을 때마다 물건값의 15%를 정부에 꼬박꼬박 헌납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이는 고스란히 테슬라 차량 한 대당 생산 원가를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상황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인지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관세 정책 시행 시 테슬라가 처하게 될 마진율의 딜레마입니다. 만약 이대로 관세가 시행되어 생산 원재료 값이 15%나 급등한다면 당연히 테슬라 차량의 판매 가격을 15% 올려서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넘기면 될 것 같죠. 하지만 현실 경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몇 년 전처럼 없어서 못 파는 폭발적인 호황기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누적된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지갑은 얇아질 대로 얇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 인상으로 원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찻값을 수백만 원씩 덜컥 올려버리면 시장의 수요 자체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어 판매량이 박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비자의 눈치를 보다가 찻값을 예전 그대로 유지하자니 회사의 생명줄과도 같은 영업이익률이 박살나게 됩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26년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다룬 심층 기사에서도 이 강력한 무역 장벽이 본격적으로 부과될 경우 테슬라의 자동차 부분 매출 총 이익률, 그로스 마진이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밑돌며 한 자릿수대까지 붕괴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과거 20%가 넘는 압도적이고 깡패 같은 마진율로 월가 투자자들을 열광시켰던 테슬라에게 이번 발표는 말 그대로 회사의 펀더멘털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엄청난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던질까봐 가장 두려워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 앞서 설명해드린 상황만 보면 테슬라의 미래가 굉장히 절망적이고 어둡죠? 하지만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순순히 마진율을 깎이며 무너질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 숨막히는 관세 시행 위기를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완전히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기폭제로 180도 뒤집어버리는 치밀한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꺼내든 첫 번째 반전 카드는 바로 극단적인 공급망 내재화, 온슈어링입니다. 무역 장벽이 높아져서 수입할 때마다 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관세가 부과되는 국경을 아예 넘지 않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번 발표 이전부터 이미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미국 텍사스 기가팩토리와 네바다 공장을 중심으로 부품의 기초 생산부터 최종 조립까지 모든 과정을 미국 본토 안에서 직접 해결하는 방식으로 생산 생태계를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통제하기 위해 텍사스 코퍼스 크리스티에 자체 리튬 정제 공장을 가동하고 4680 원통형 배터리의 자체 생산 물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원자재와 부품을 사오면 무조건 세금을 맞을 위기지만 미국 영토 내에서 테슬라가 직접 원료를 가공하고 부품을 만들었으면 다가올 추가적인 비용 상승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쟁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 수급 문제와 세금 폭탄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테슬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다 해내는 강력한 수직 계열화를 통해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독점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일론 머스크의 핵심 돌파구입니다. 바로 테슬라의 메인 수익 창출 모델을 기존의 하드웨어, 자동차 생산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완전히 전환해버리는 겁니다. 자동차의 범퍼, 타이어, 센서 같은 실물 부품이 국경을 넘을 때는 세관에서 비율대로 세금을 정확히 매깁니다. 하지만 테슬라 차량의 무선 통신망 OTA를 통해 다운로드 방식으로 설치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는 관세가 단 1원도 붙지 않습니다. 디지털 데이터와 컴퓨터 코드는 물리적인 국경의 제한이나 무역 관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관세로 인해 자동차라는 실물을 팔아서 남기는 제조 마진이 10% 아래로 떨어지게 될 뼈아픈 현실을 쿨하게 인정합니다. 대신 전 세계에 이미 팔려나간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 안에 탑재되는 FSD,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월 구독료 판매와 사람 없이 24시간 돈을 벌어오는 로보택시 플랫폼 수수료 수입에 회사의 모든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제조 원가는 오르지만 한 번 개발해두면 추가 복제와 배포 비용이 사실상 영원에 수렴하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통해 무려 70에서 80%에 달하는 초고마진을 챙기겠다는 치밀한 계산입니다. 결국 이번에 발표된 거대한 물리적 장벽의 위협은 역설적이게도 테슬라가 원가 압박에 시달리는 단순 제조업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어떤 무역 규제도 받지 않는 완벽한 관세프리 인공지능 기업으로 진화하도록 강제로 등을 떠밀어준 최고의 훈련장이 된 셈입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테슬라의 이 숨막히는 위기와 천재적인 반전의 서사를 바탕으로 지금 당장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전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테슬라가 위기를 극복했으니 무조건 테슬라 주식을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최근 발표된 이 강력한 과세 정책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다시 무섭게 폭발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직시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관세 장벽으로 인해 녹아질 원재료 수입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다 못해 결국 최종 제품 가격표를 올리게 되면 그 피해와 물가 상승의 부담은 고스란히 시장의 소비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월스트리트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전반적인 수입 물가를 강하게 끌어올려 미국의 물가 안정화 속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리포트를 앞다투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에 왜 치명적으로 중요하냐면요. 소비자 물가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으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주식시장이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는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 명분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현재의 고금리 상황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될 확률이 극도로 높아지죠. 단순히 특정 혁신 기업 하나가 위기를 소프트웨어로 극복했다고 해서 시장 전반에 자금줄을 쥐고 있는 금리 환경의 악화를 무시한 채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하기에는 거시경제의 먹구름이 너무나도 짙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은 맹목적인 주식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가오는 핵심 거시경제 지표들을 꼼꼼하게 직접 확인하며 계좌의 현금 비중을 방어적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당장 이번 달 말에 연달아 발표될 미국의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나 공급관리자협회의 ISM 제조업 지수를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 지표들의 세부 항목에서 관세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선반영된 생산 원가 및 물가 상승 압력이 실제 수치상으로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을 섣불리 예측하지 않고 관망하는 멘탈의 유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거대한 글로벌 자본의 흐름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맥락을 추적하셔야 합니다.
글로벌 무역 관세가 이렇게 험악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테슬라처럼 모든 기업이 살기 위해 자국 내에서 부품을 조달하려는 온쇼어링 현상이 가속화된다면 돈은 어디로 몰릴까요? 당연히 미국 본토 안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 필수적인 대규모 전력 인프라 설비, 변압기 산업, 그리고 비싼 미국 노동자의 인건비를 대체해 줄 수 있는 고도화된 공장 자동화 시스템 및 로봇 산업으로 거대한 자본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특정 유행 주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관세 장벽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려 하니 결국 미국 영토 내에서 인프라와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산업 생태계가 장기적으로 돈을 쓸어 담겠구나라는 경제의 인과관계를 스스로 분석하고 통찰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여러분의 계좌를 불려줄 핵심 실력입니다. 투자라는 건 100m 단거리 스프린트가 아니라 길고 험난한 마라톤입니다. 내가 현 시장의 룰, 즉 이번 관세 인상 발표 같은 거대한 정책이 기업의 마진율과 인플레이션에 미칠 파급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며 일시적으로 흔들려도 두려움 없이 버틸 수 있는 강한 멘탈이 생깁니다. 무리한 진입보다는 거시 지표를 확인하며 템포를 조절하고 인프라 중심의 자본 이동을 관찰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오늘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볼까요? 2026년 3월 4일에 전격 발표된 미국의 15% 보편 관세 도입 계획은 향후 본격 시행될 경우 테슬라의 글로벌 부품 공급망을 강타해 막대한 원가 상승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초대형 악재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 절체절명의 마진 압박 위협 속에서 부품 생산을 자국 내로 완전히 끌어들이는 극단적 내재화를 단행합니다. 더 나아가서 관세의 영향을 단 1원도 받지 않는 FSD와 로보택시 중심의 초고마진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테슬라의 본질을 완벽하게 진화시키며 위기를 압도적인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이러한 천재적인 기업의 생존 전략을 이해함과 동시에 이 관세가 향후 경제 전반에 촉발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반등과 금리 인하 지연이라는 무서운 거시적 리스크를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계좌가 거칠고 변동성 심한 시장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지고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치열한 분석과 통찰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한 클릭 한 번이 제가 밤을 새워가며 팩트를 체크하고 대본을 쓰는데 엄청난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온 지수나 경제 용어를 본문 더보기란에 보기 좋게 정리해놨어요. 투자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줄 진짜 돈 되는 정보, 아무도 제대로 짚어주지 않는 날카로운 경제 분석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